플래너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퀄리티를 80으로 낮추고 계속 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원래 하려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올린 커뮤니티 댓글에 플래너 사용법을 물어보셔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플래너를 사용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동안 플랭클린 플래너부터 서울대학교 수첩, 현재 이르는 이 몰스킨 다이어리까지 굉장히 많은 다이어리를 쓰고 그 방법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 경험과 정확한 플래너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인이 돼서 플래너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는 학생 때까지는 스터디 플래너를 잘 쓰다가 성인이 되어서 안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처음에는 플래너 쓰는 게 재밌고 그게 성과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점점 이걸 타이트하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플랭클린 플래너에서는 할 일을 A, B, C 그리고 1, 2, 3 이렇게 순서를 해서 A1 다음에 A2, A3 그 다음에 B1, B2, B3 이렇게 순서에 나눠서 일을 처리하라고 했었는데요, 저도 한 3, 4년까지는요 그 룰을 다 지키다가요, 어느 순간 이 플래너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를 안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플래너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퀄리티를 80으로 낮추고 계속 쓰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제가 하는 말이랑 똑같죠. 왜냐하면 이 플래너를 쓰는 게 직접적으로 성적과 연관이 되지 않아요. 특히 성인 이후에는 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의 퀄리티를 너무 높여버리면 그 다음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쓸 때 가장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뭐다? 쓰기만 하면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너무 높은 퀄리티 말고 적당한 퀄리티로 지속 가능하게 플래너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플래너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두 번째, 플래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플래너를 쓸 때 원칙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 진짜 많은 거 해봤거든요.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하루 계획, 포스트잇을 쓰는 거, 플래너 모임에서 활동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것들을 다 극으로 올라가면 결국 두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데일리 플랜, 그러니까 일간 정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클리 플랜, 그러니까 주간 정리입니다. 이 일간 정리와 주간 정리만 잘 하시면 플래너 사용함에 있어서 90점 이상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일리 플랜은 어떻게 세울까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많은 책들을 읽어봤거든요. 그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이 IBLE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의 유래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베들레헴에 철강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철강 회사의 대표가 찰스 수왑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셔온 사람이 생산성 전문가 IBLE 박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박사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IBLE 박사님이 이 방법으로 쓰세요 라고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요, 당신이 고마움을 느낀 만큼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고 배지 수표를 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이 방법을 따라했고, 나중에 그 대표가 너무 감동해서 그 수표에 2억 정도를 썼다는 일화가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스토리를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 거창한 스토리에 비해 방법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입니다. 그 데일리 플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그날의 업무가 마치기 전 혹은 그날 밤에 다음날 할 일을 1번부터 6번까지 6개만 적는다. 그러니까 내일 할 일을 6개를 적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잘 때 뇌가 저절로 그 플랜에 맞춰서 작동된다 이런 말씀도 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음날 할 일을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6가지의 순서를 정한다.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있겠죠. 세 번째, 그 다음날 1번부터 일을 해결한다 입니다. 그냥 1번부터 위에서 써져 있는 대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날 다 못한 일은요,
다음날 1번으로 올린다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날 6개의 할 일을 적었는데 그 중에 4개를 하면 2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2개를 1번하고 2번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1번에서 4번 단계를 반복한다 입니다. 이게 데일리 플랜을 짜는 방법의 전부입니다. 2억짜리 방법치고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근데 저 이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해보면 이게 효과가 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5개에서 6개 정도를 쓰는데 그 정도면 머릿속에 어렴풋이 기억이 남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날 중요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핸드폰에 노션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수첩이 있을 땐 수첩에다 적혀진 내용을 보고요. 수첩이 없을 때는 휴대폰에 적혀있는 그 1번부터 6번까지를 보면서 하나씩 지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의 할 일을 하나씩 해결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서 놀라셨죠? 근데 실제로 해본 저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그 다음날 할 일을 코디네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적어보는 것만으로 실은 그 다음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원초적인 형태의 플래너 사용입니다. 이것이 데일리 플랜, 일간 정리고요. 저는 일간 정리만큼이나 추천을 해드리는 건요, 2번 주간 정리입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한 주에 한 번씩 반성을 합니다. 저는 주간 정리를 어떻게 쓰냐면요,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 3개에서 4개 정도를 적습니다. 그렇게 그 주에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그 주간 정리만 읽어도 아, 내가 1년을 대략 이런 활동을 했었구나 라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성찰하기인데요. 이게 말은 어렵지만 활동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 3개에서 4개의 활동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을 기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박문호 박사님 줌 설치를 도와드렸는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았다. 박사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적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달려가야겠다. 이렇게 내가 그 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나의 감상을 적는 겁니다. 좋았던 일들을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나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내용을 적는 칸이 성찰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사실에 대한 느낌을 2 성찰에 적는 거고요. 그를 바탕으로 3 다음 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3개에서 4개 정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주간 정리의 전부입니다. 그럼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겠죠. 데일리 플랜, 그러니까 일간 정리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주간 정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추천을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는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날이겠죠. 근데 어떤 날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간 정리를 잘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 전체가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엉망이 된 상태로 그 다음날 계획을 짜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간 정리를 하면 뭐가 좋냐면요, 그 일주일의 추세를 보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주를 평가하고 흘려보냄으로써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주를 준비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 정리를 하면 내 기분이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주간 정리라는 안전장치를 끼워 넣으면 이번 주는 안 좋았지만 안 좋았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주를 열심히 살아야지, 혹은 이번 주도 좋았으니까 다음 주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정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산을 해야 그 다음 주를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주간 정리를 누적 숫자를 안 붙이다가요,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나중엔 누적 숫자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인 누적 숫자가 한 170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남긴 것만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제가 3년 이상은 한 거거든요. 이렇게 몇 년을 해보니까요, 궁극적으로 이 플래너 작성하기라고 하는 활동은 그 전날, 다음날 할 일을 5개에서 6개를 적고 그 순서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일간 정리와
그 주에 사실 성찰 계획을 씀으로써 그 주를 평가하고 새로운 주를 맞이하는 이 주간 정리, 이 두 개가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 플래너를 쓰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일간 정리와 주간 정리만 해도 90점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학생들에게는 조금 단조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해야 되는 숙제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일반적인 수학 숙제라 하더라도 단원이 달라지고 그 과제 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어보면서 그 단조로운 활동에서 조금씩 변화를 찾아가는 그 시도가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꼭 플래너를 쓰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간단한 활동을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이 느끼는 감정과 학부모님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그 싱크가 맞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플래너 쓰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